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급락 대비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2.6%, 그리고 코스피가 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급반등을 했고요. 관련된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이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그 이후에 다시 현물 가져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거래대금을 좀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거래량보다는 좀 적은 거래량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평상시 거래량 정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보이면서 외국인 3천억, 기관 1천억 해가지고 총 4,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도 똑같이 같은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가 단기적 저점은 맞으나 오늘 보시면은 반등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보시면요, 순위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상승에 주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 형제 2명,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은 한 1%대 2%대 반등 정도만 해서 마무리가 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테마주로 해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긴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대 2%대의 상승으로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빅메모리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1%대 2%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가 꼭 저점이다라고 할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을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급반등이 완벽하게 나와줬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집계형보다도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집계형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집계형이 완벽하게 돌아세우지 못했습니다. 전일 시가 대비. 하지만은 그래도 집계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은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 모습이 거래량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좀 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십자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십자도지가 좀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잠깐 보시면은 얘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480선 거래, 그 10만원 라운드 피규어 딱 마무리 지으면서 강력한 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좀 리뷰를 드리겠지만 빅메모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1% 2%의 반등 정도로만 그쳤기 때문에 내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1% 이하의 강보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지수 대비 이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시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탈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고, 이번 주 코스피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가 이 십자도지, 죄송합니다. 그 집계형이 나와줘야 되고 3170 정도,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집계형으로 들어오면 좋지만은 오늘 힘으로 봐서는 좀 올라가겠지만은 일단은 급반등 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나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형제 2명 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그래도 반도체 빅메모리 종목들이 좀 반등을 더 줘야지 이 갭을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주봉상으로는 이탈이 되었고, 그 이탈에 대한 되돌림이 이번 주에 오는지 꼭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지금 환율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이렇다 저렇다 이슈가 있는데, 환율은 어차피 저희가 뭐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월, 화, 수, 수요일까지만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는 일단 수요일까지는 지켜보시고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종목이 주가 지수와 동행하는지 후행하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지수가 보합일 때 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수 관련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 종목이 막 다 올라가고 이런 시장은 일단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빨리 이 급락을 다시 급반등으로 올려 세우느냐, 이게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 코스닥 150 종목을 봤을 때는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이 좋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코스피도 보시면은 코스피 200을 봤을 때도 똑같이 십자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의미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흐름을 좀 보면요, 네, 단기 추이를 좀 보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크게 뭐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았고 그냥 보합권에 있었고, 기간이 연일 매 시간마다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중에 잠깐 팔다가 지속적으로 매수가 끝까지 이루어졌다. 이거는 내일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매수가 끝까지 보여줬다. 이게 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자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시면 8월 19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신용잔고가 좀 떨어졌고요. 거래소에서도 보시면 신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환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은 주가의 흐름, 그리고 빠른 급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어쨌건 뭐 월요일장 저도 여러분들도 뭐 가슴을 졸였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하고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지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내일 모레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시간이 되면 라이브나 리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